정치 신세계샵에도 놀러오세요. @폴리월드.샵.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각계 인사들과 더불어 특별한 시민들을 초청해 의미를 더한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과 이를 위한 남북 연락채널 정상화를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맡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의 그림에 북한 인공기가 포함된 것을 맹렬히 비판해 어린이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나선 자유당의 행태가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공관장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주교황청 한국대사로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상, 민유숙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국선 변호인들이 서울구치소 측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수요일 뉴스 신세계 권순욱입니다. 송원장입니다. 오늘 팍포 뉴스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봤는데요. 우리 최경환 의원, 네. 이우연 의원, 영장심사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구속 여부가 오늘 중에 결정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네. 면책 특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헤드라인 뉴스 읽을 때, 네. 안철상, 민유숙 신임 대법원장 이렇게 나간대요. 신임 대법관입니다. 그러네요. 네, 신임 대법관. 바로 정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신년 인사회를 진행을 하셨죠? 네. 네. 영빈관 중앙홀에서 오찬을 겸해서 진행됐는데요. 네. 3부 요인하고 각 당 대표들, 그런데 각 당 대표들 다 안 왔죠. 네. 그렇죠. 안 오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네. 민주노총도 빠졌고요. 네. 네. 맞습니다. 잘 빠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빠지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 주빈 테이블이라고 하죠. 대통령이 네. 앉는 테이블에 이제 네 분하고 정세균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 감사원장이 같이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한승원 전 감사원장님. 최근에 이제 아마 그만두셨기 때문에. 예. 제가 이분하고 같이 네.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시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네. 예.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님. 네, 이분도 박수? 참 훌륭하신 분이죠. 그렇군요. 예.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한국은행 총재로서 굉장히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셨던 분들이고. 가장 의미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소위 요인들보다 네. 오희옥 애국지사, 예. 그다음에 이희아 피아니스트, 송기인 신부님 이렇게 같이 또 계셨던 네. 분들이 또 인상이 좀 깊었습니다. 송기인 신부님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네.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의 스승과 같은 약간 그런 존재이시죠. 부산에서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헌신해 오셨던 그럼요. 분이시고, 네. 네, 그 오희옥 애국지사 그분도 91세 되신, 네, 그래서 상대적 독립운동을 하셨던 여성 독립운동가이셨고, 우리 이희아 피아니스트는 그 장애를 가지고도 피아노를 치는 분이라서 또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네. 다 같이 앉아서 하셨는데 그 외에도 되게 특별한 국민들이 또 초청이 돼서 이런 신년회가 과연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포항여고 학생들. 그러니까요. 네. 포항여고 학생. 이거 기억나죠? 네. 틈만 나면 그거 하시네요, 요즘에. 네. 큰일 났습니다. 말려야 되는데 갈수록 쇼맨십이 강해지고 있는 권순욱 기자. 네, 포항여고 학생들도 네.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정규직의 꿈을 이룬 비정규직 노동자도 있었고 네. 그리고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한 경찰관. 네. 네, 이런 분들. 그리고 네. 맨손으로 아이를 구조한 소방관. 이거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 그분이더라고요. 네. 아이를 이렇게 받은 분 있죠? 예, 몸도 안 바로 좋으신 그냥 분인데 직접 맨손으로 바로 받으신. 받은. 네, 네. 그분. 네. 하여튼 이러면 그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미담의 주인공들 시민들도 같이 초청을 하셔서 더 의미 있는 신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신년회가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그 썰렁한 아재 개그. 그 뭐라고 했나요? 그 떡국 뭐. 떡국. 예. 떡국이 몸에 안 좋다. 아. 가지고 뭐 고혈압, 당뇨 등 여러 가지를 네. 하는데 예, 뭐 안 좋다. 떡국이 몸에 안 예, 좋다. 하면서 네. 예, 조금 아재스러운 개그를 좀 하셨습니다. 네, 아드니까요. 용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낙연 국무총리의 네. 위트 있는 그 예. 항상 위트 있으시죠? 네. 그렇죠. 삼삼하게 국정을 운영해 보겠다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어제 그 저희는 물론 좀 시민들은 초청받았지만 저희는 같이 또 초청받은 기분으로 짧게 영상 같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은 우리 역사의 촛불혁명이라는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강한 중견국가로서 좀 더 주체적이고 당당해질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이 흘린 땀의 결과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최선을 다한 우리 모두를 위해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답게! 자유롭게! 아, 네. KTV에서 그 올린 영상을 좀 더 잘라서 편집해서 간단하게 한번 봤는데요. 네. 아, 마지막 그 손 흔드시는 모습이 왜 이렇게 귀여우십니까? 우리 김정은 여사님. 아, 좀 잘 봤습니다. 대통령님 인사말도 지금 짧게 좀 중간중간 들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특히 인상 깊었던 거는 우리도 이제 그 강한 중견국가로서 좀 더 당당해질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네. 네. 우리 스스로 자꾸 비하를 해서 그렇지 선진국이고요. 네. 선진국에 걸맞는 이제 안전한 사회 그리고 골고루 좀 잘 사는 그런 사회가 이제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죠. 네. 선진국이면 뭐예요? 네, 맞습니다. 일부만 잘 살고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네, 맞아요. 다 같이 잘 살아야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셨고, 그거 네. 외에 또 간단한 또 그 말씀 중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올해는 삶의 질 개선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 네. 하셨습니다. 나라가 달라지니까 내 삶도 좋아지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예. 적폐청산 자꾸 피로증 이야기 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아유, 됐고, 그건 그야말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검찰에서 알아서 하겠지. 네, 알아서 그 다음에 하겠죠. 법원에서 알아서 재판할 거고. 네. 거기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재판 제대로 안 하면 또 우리 가서 지랄 좀 하고. 그렇죠. 우리가 예. 있으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예. 네. 대통령께서는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는 네. 각종 혁신, 규제 혁신,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것들 잘 챙겨서 일자리 늘리기 이런 거 잘 챙기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그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죠. 그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들의 뜻을 그것도 네. 계속 받들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결국은 제조산화의 길을 앞으로도 계속 가겠다. 그 그렇습니다. 얘기를. 적폐청산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걸 아주 우회적으로 예, 아름답게 표현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그거 외에 또 중요하게 또 강조하신 게 이제 사회 각 분야의 대화가 좀 꼽혔으면 좋겠다. 그 우리 예전에 그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화위원회를 비롯한 한번 경험을 또 해봤으니까 각계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좀 발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그 노사정 대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말 민주노총이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새로운 민주노총 지도부 선출이 됐는데 네, 좀 이따가 제가 또 보여드릴 네. 거지만요. 네. 그러니까 노사정 대화 이거 대통령께서 말씀 이렇게 하실 때 빨리
정신 차리고 대화 테이블로 기어 들어와라. 네, 정신을 근데 한동안은 못 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이제 그 북한산에 올라가서 아침에 한반도 평화, 국민 안전 이런 것들을 소망했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님의 꿈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 우리가 스스로도 조금 더 안전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좀 했어요. 아,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운전도 조심하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얘기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 공분을 일으켰던 경포도 해수욕장 네, 소방서 앞에 불법 주차했던 차들 네. 생각나죠? 맞습니다. 아 진짜 다 때려 부시고 싶더라고. 어? 아니 제천 화재를 보고 나서도 그러고 싶냐들? 어?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나라가 총기 규제, 총기 소지 허가가 안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제가 한편으로 요즘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총기 소지가 허용이 됐더라면 좀 더 싸가지 있는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예? 왜냐면 총 안 맞으려고. 예. 아, 그 총으로 쏴버리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네. 제천 화재가 뭔 얘기도 아니잖아요. 불과 며칠 전인데 네. 아니 소방서 앞에다가 차를 꽉꽉 그렇게 세우고 싶냐고. 네, 맞습니다. 진짜. 심각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나라에서, 국가에서 아무리 국민 안전에 신경 쓰고 정책을 많이 만들어도 또 시민들의 의식이 같이 높아져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또 야삼당 대표들이 안 보였기 때문에 더 보기 좋은 신년회 아주 잘 봤습니다. 근데 네. 자바국 대표들 뿐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민주노총도 안 왔지요. 예. 네. 이거 이유는? 한상균 특사에서 배제했다고. 근데 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전 네. 위원장을 하나의 어떤 상징처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런 영웅 만들기 네. 소위 그 오래된 낡은 진보 파리들이 주로 써먹고 하는 일들인데 네, 맞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이유는 한상균 위원장의 사면이 배제된 것, 그다음에 이영주 사무총장 구속, 이번에 그 민주당사 점거하고 시위하다 구속됐잖아요. 네. 잡혀갔죠? 구속돼야지. 그러니까요. 예. 아니 왜 니네 집이야? 근데 남의 건물에 그냥 그러니까요. 무단으로 침입해가지고 셀프 감금 쇼하고. 근데 그게 민주당이 그 사람들을 잡아가라고 구속시킨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수배령이 떨어진 상태에서 도주하고 다른 다니다가 거, 예. 거기로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럼 민주당이 본인들이 고발한 게 아니에요. 그 경찰들이 어디 있는지 위치가 발각됐기 때문에 잡혀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고요. 뭐 그런 이유로 하여간 참석을 하지 않겠다 해서 하여튼 이 집단들은 네. 자기들이 하는 짓은 전부 선이고 정의고 그래서 뭔 짓을 해도 처벌받지 말아야 된다는 그리고 전부 아무데나 뭐 양심수 딱지 갖다 붙이고 맞습니다. 그만 좀 합시다 이제 세상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뭐 우리 노총 쪽에서는 노동계에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만 그 신년회에 참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빨리 대화 테이블에나 빨리 기어 들어오고 네. 그리고 건방지게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 독대하자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아무리 민주주의 평등사회이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을 만나자고? 이런 시건방진 새끼들 싸가지 없는 새끼들 예의가 없는 새끼들이에요. 저러니까 싸가지 없는 진보 소리 듣고 대중들한테 시민들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약간 한심한 민주노총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네. 주재를 어제 하셨어요. 네, 이때 이제 모두 발언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김정은의 신년사를 짧게 평가를 네. 또 하셨습니다. 네. 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을 한번 해보고자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간의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거두고 있는 네, 하나가 결실을 나온 거죠. 거두려고 시작한. 지금 뭔가 이제 좋은 조짐이 보이는 네.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화답을 하셨고, 네, 네. 환영한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동시에 또 그 자리에서 국무회의였으니까요. 뭐 통일부 장관, 문체부 장관, 또 외교부 장관한테 후속 방안을 빨리 조속히 마련을 해라. 이런 이야기. 그리고 또 북한 문제는 아무리 뭐 올림픽만 따로 띄워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북핵 문제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특히 이제 다른 이제 외국의 상황이랑 국제사회랑 좀 긴밀하게 협력을 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지시를 좀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셨고 또 모두 발언에서 국민 안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또 강조를 하셨어요. 네. 네. 특히 이제 안전이 원래 이제 주요 과제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안전한 사회 만드는 거 이게 그동안 우리나라가 좀 성장 외치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외치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 존중도 조금
허약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당시에도 사람이 먼저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지금 실천을 제대로 국가 단위에서 한번 해보자.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이 회의하기 전에는 이제 또 신년 첫 모임이었기 때문에 또 차담회를 또 분위기 좋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또 티타임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하셨어요. 근데 그 사진 보니까 너무 재밌었던 게 우리 대통령님하고 이낙연 총리님은 갈수록 표정이 점점 닮아가는 좀 그런 느낌. 네. 근데 저 자리에서 계속해서 북한산 다녀오신 산행 얘기, 근데 과거에 또 산행 경험 이 얘기를 계속 하셨대요, 대통령께서. 네. 제가 보니까 등산당할까봐 겁내는 분이 지금 표정이 좀 보이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저 등산 한번 당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네. 김영석 대표 말 들어보니까 다리가 풀린다.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건 김영석 대표가 체력이 안 돼서? 허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네. 원래 그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 부탄까지 히말라야까지 따라갔다 왔으니까 네. 죽을 맛이었겠지.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씩씩하게 네. 따라다녀올 수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대통령님한테 한번 잡혀갈 수 있도록.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님이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통일부를 비롯해서 다음 후속 조치, 북한의 성명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해라 얘기를 바로 하셨는데,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통일부의 성명이 나왔죠. 예. 네. 남북회담을 네. 제의를 했습니다. 네, 그랬죠. 신년사,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그렇게 밝혔으니까, 네. 우리가 또 바로 제안을 하고, 이제는, 조만간에 또 북한에서 또 답이 오겠죠, 뭐. 예. 네, 답이 올 겁니다. 예.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아주 간략합니다. 그냥 예. 일단은 평창올림픽의 참가 문제, 북측의 참가 문제를 협의해야 되니까 회담을 하자. 그런데 회담을 하려면 또 그 회담을 위해서 뭔가의 그 연락 채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문점 채널을 다시 정상화하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남북 간의 그 채널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판문점 채널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채널, 동해, 중부, 서해, 네. 그다음에 항공 관련 채널도 있고, 그리고 해상과 관련된 채널도 있고, 이 채널이 한 수십 개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 지난 9년 동안 이 채널이 다 끊겨버렸죠. 이 끊겼다는 게 무슨 전화선을 가위로 싹둑 자르고 이게 아니라 북한 쪽에서 네. 수신 거부한 거야. 네, 저쪽에서 코드를 뽑아놓은 거죠. 네, 그렇죠. 예, 전화벨 안 울리게. 네. 예. 그래서 북한이 이 채널을 복원하자는 이야기는 북한 쪽에서 그 남북 간의 대화 채널, 전화기 이걸 다시 꼽아라. 코드 꽂는 거예요. 네. 코드 꽂으면 네. 이제 전화 벨소리 갑니다. 네, 그럼 그렇죠. 받으면 돼요. 맞습니다. 좀 꽂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빨리 꽂아라. 그러니까 빨리 꽂아야죠 이제. 조용히 꽂아놓고 기다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 기자회견 한 다음에 이제 기자 질문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미리 예측해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회담을 한다는 조건으로 연합훈련을 하지 마라, 중단해라 이런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기자가. 통일부 그 장관이 그냥 유들유들하게 대답을 아니 했습니다. 여기 뭐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이거는 완전 가정법인데. 그러니까요. 그죠? 또 이프기서 나온 거죠. 네. 가정법인데 여기에 어떻게 대답을 하냐고요. 그냥 지금 한미 간에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중에 원래 한미 연합 훈련이 매년 열린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지금 우리 쪽에서는 올림픽 이후로 미루자 해놨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유엔 결의안하고도 맞잖아요. 유엔에서 이미 그 평화 결의안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채택안을 보면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앞뒤 일주일까지 전쟁 없는 네. 그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런 조치가 없는 그 기간으로 정하자고 유엔에서 결의를 했잖아요. 결의는 됐죠. 예. 네. 결의했으니까 사실 그 취지에 비춰봐도 한미 연합 훈련을 그 기간 이후로 미루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제안을 해놓고 미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단은 다른 뉘앙스잖아. 그러니까요. 얘기가 네? 연기와 중단을 구분을 연기와 못하는 거고. 중단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유엔에서 결의한 그 내용이 평화 결의안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사실 아니지만 네. 그래도 훈련도 이제 미룰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그거를 비추어 봤을 때 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 좀 앞서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통일부 장관이 대답을 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차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그 범위 안에서 논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또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그 국정운영 철학을 우리 통일부 장관이 또 잘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의 차이가 이제 보이는 대목인데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약간 계몽군주 스타일이시긴 했죠. 그러니까 먼저 선지자적인 어떤 맞아요. 이렇게 네. 끌고 가는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대통령께서 맞습니다. 탁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네. 끌고 가는 그런 거였다면 이미 지난 9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발자취를 우리가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냥 국민들하고 보폭을 맞춰서 그렇죠. 가실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은 약간 선구자 같은 분이셨죠. 앞에서 돌격대장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그 시대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했고요. 리더가 필요했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통령님은 꼭 마치 양치는 목자처럼 네. 같이 가시는 분.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평창올림픽이 지금 이렇게 되면 호재가 좀 있지요. 그래서 강원도지사가 바빠졌어요. 근데 네. TV조선에서 또 그 최문순 도지사 소식을 또 간단하게 전했던데, 이게 좀 내용이 좀 이상했습니다. 보니까 뭐 네. 내용 보면 북한이 그 평창 올림픽 참가하는 거는 거의 뭐 100%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죠. 2주 전에 북한을 만났다는 거죠. 최문순 지사가. 네네. 예. 만났는데, 저 자리에서 뭐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이 대담한 표현, 적극적 표현으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오는 건 이미 확정됐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발언을 소개를 하면서 인터뷰를 아예 땄더라고요, 목소리를. 그래서 소개를 하면서 그 이후에 지난 12월 21일에는 민주당 김진표 박정 의원도 남북이 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공동 입장이든 단일팀 옛날에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막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요. 올림픽에 대해서 단일팀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 관련해서 이 북한을 만났던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여기다가 슬쩍 갖다 얹어서 마치 이미 다 오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단지 지금 뒤늦게 정부에서 터뜨린 것 같이 뭐 그런 식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좀 이상한 기사였습니다. 하여튼 네. 조선. 네. 그래서 따뜻히 이건 보도. 이제 오해를 지금 저희가 지금 바로 잡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거는 순서상, 전체가 그렇죠? 순서상 네. 네. 그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네, 그 유소년 뭐 축구대회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까지 마치 동계올림픽에서 나왔던 얘기인 것처럼 막 짜깁기 했던 그런 이상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거 외에 또 남북대화 제안 나오자마자 언론들 이상한 보도 진짜 많았거든요. 이거는 잠시 뒤에 다음 코너에서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개헌하고 정치개혁 이 두 가지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맡겠다라고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네. 뭐 협상에서는 우리가 100% 우리 의견을 관철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헌특위 같은 경우는 자유당의 속셈을 민주당이 잘 알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어제 기사 뜨고 걱정하시는 분들 좀 네. 있었을 거예요. 이제 개헌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런 걱정.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결론적으로. 네, 이따가 나중에 제가 다시 짚어드릴게요. 네, 풀어보도록 하고요. 네. 근데 사진 잠깐 보셨지만 김성태 눈 가려놓으니까 누구 닮지 않았습니까? 다스 주인 닮지 않았나요? 저 진짜, 닮았네. 그죠? 저 눈 가려놓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하여튼. 네, 성격이 비슷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그 자유당 그 장제원이죠.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이상한 소식이 네. 있습니다. 그 우리은행에서 네. 탁상용 달력을 제작을 했는데 그 10월에 이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나무에 네. 남과 통일나무. 국기가 양쪽에 걸려 있고 네. 거기에 어린이들이 막 이렇게 열매처럼 네, 그러니까 그죠? 너무 잘 그렸죠. 네. 네. 대단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상상력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저게 네. 지난해 우리은행하고 문체부에서 후원을 받아서 네. 그 우리 미술 대회라고 유치부, 초등부 이렇게 대회를 했었대요. 거기서 대상을 수상한 초등학생의 네. 작품인데 어쩐지 잘 그렸죠. 네. 근데 저걸 가지고 무슨 논평까지 아니 무슨 초등학생 그림 가지고 진짜, 논평까지 쓰고 있어요, 장재원. 진짜, 야, 이 새끼들아 진짜 할 일 없는 새끼들. 진짜 심심한가 봐요. 어린이들이 그린 것까지 빨갱이 타령을 지금 하고 앉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그것도요.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맞습니다. 논평도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진짜 너무 잔인하게 애한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와, 진짜 뭐 경악해 한다, 뭐. 이제 정말 논리 비약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학생들은 미술대회 수상을 위해 그림의 인공기를 그릴 것이다. 그리고 미술대학 교수들은 이런 그림을 우수상으로만 선정하게 될 것이다. 인공기가 있는 그림을. 정말 이런 정신 나간 글쓰기도 그렇고 글쓰기도 문장도 이상해요. 이 사람 글쓰기 공부도 좀 다시 더 해야 돼요.
그거 이제 안 통한다고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요. 종북 빨갱이 타령 안 통해요. 아유, 근데 계속 그렇게 놀아봐라. 그냥. 그 기가 막히니까 나쁘진 않아요. 시민들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 자유당이 예전에 자기네 집권 다닐 때 인공기를 막 써먹었던 사례를 찾아서 또 팩트 폭행을 하고 있는데 네, 한번 어제 볼까요? 추천했던 네. 경남 도민일보죠? 여기 트윗에 올라온 게 저거 기억나시죠? 저도 네. 저거 봤던 거 기억납니다. 사전선거 투표하는 방법. 예. 야, 저거는 진짜 그 집단 소송감인데 그러니까요. 1번하고 3번에다가 인공기를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거 사실 문재인 안철수죠. 1번 문재인, 3번 그렇죠. 안철수 이렇게잖아요. 네. 야, 진짜 그런 저딴 거를 저는 어쨌든 인공기 그린 거잖아. 그러니까요. 저딴 짓을 해놓고선 지금 어린이가 인공기 그렸다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네. 이런 떤 소리하고 또 다른 트위터리언 한 분은 네. 그 인공기가 포함된 포스터들 대회를 당연히 하잖아요. 저런 뭐 통일 포스터 이런 거. 이명박근혜 때 대상 최우상을 많이 쳐주었더라는 품격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상을 받았던 네. 작품들입니다. 인공기가 들어간. 아이고야. 그때는 뭐 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와서 인공기 들어갔다는 거 하나 가지고 어린아이를 가지고 논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천하의 쌍놈의 새끼들. 부끄럽지도 않아, 어른이 돼가지고? 창피합니다. 제가 다 지금 저 몇 살이야, 지금은? 초등학생이냐, 초등학생? 창피해요. 아유, 정말. 부끄러움도 없어, 이 새끼들. 진짜 보는 저희가 다 부끄럽고 근데 갈수록 이 야당이 자꾸 개그 캐릭터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해서 하여튼 웃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유,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그 외교부가 그 대사 그다음에 총영사 등 모두 39명에 대한 공관장 인사를 단행을 했어요. 네. 실시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주요 인사만 몇 분 소개를 좀 시켜드리자면 네. 노르웨이 대사의 박금옥 네.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네, 참여정부 때.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박근홍 눈에 띄는 게 김대중 정부 때 예. 총무비서관이네요. 네. 200만 교황청 대사. 네. 200만 수석님은 사실 저희가 여러 차례 섭외를 했는데 네. 조심스럽게 정치적 발언은 언급은 자제를 하고 살려고 한다. 주로 이제 그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주로 다니셨거든요. 계속 그랬죠.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고 네. 경제부장도 지내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홍보수석 하시면서 네. 정치 일선에서도 뛰시고 그랬죠. 그 뒤에 총선 출마를 하려고 저도 저랑 동지예요. 동지 관계죠. 국민참여당 간판으로 그러셨군요. 그 총선에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인재근 의원한테 밀린 겁니다. 예. 참 인재근 의원에 비하면 저분이 훨씬 훌륭하신 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도봉을인가 거기에 출마를 하시려고 했는데 그때 인재근 의원한테 밀려서 그 이후로 이제 정치에 대한 뜻도 완전히 접으시고 종교인의 삶을 살아오셨죠. 그동안. 저분이 카톨릭 신자신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수도자 같은 그런 삶을. 그래서 별명이 엉클조예요. 엉클조. 네. 예. 조가 이제 요셉이라고 하세요. 네. 그래서 세례명이 요셉이라서 이제 그 앞자를 따서 엉클조 네. 이렇게 되셨다고 그래서 하는데. 예, 그래 전 사실 200만 수석님 같은 분이 국회의원이 돼서 네. 좋은 정책 만들고 하면 더 좋았겠지만 네. 저렇게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굉장히 존경하고 진짜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이시라서 이번에 이제 교황청 대사로 발령이 나신 건데요. 네. 이거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기사 보니까 그 내용에 이제 이 정도 200만 전 홍보수석님의 이제 여러 가지 인생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을 순교자 DNA가 있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좋은 기사였는데 네. 이 기사가 더삼백에서 떴어요. 우경희 기자님,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200만 수석에 대해서 네. 정말 제대로 자료 조사를 하고 네, 맞아요. 정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소개를 해줬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언론한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어떤 색깔을 집어넣은 언론의 왜곡된 프레임이 아니라 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주면 충분하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담백한 기사 아주 잘 읽었습니다. 외교부 소식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간단한 건데요.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을 했는데 우리 외교부가요. 청와대 벤치마킹 들어간 것 같아요. 디자인도 너무 세련되고 한눈에 그 중요한 내용들이 탁탁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한 명 바뀌니까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뀌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홈페이지를 신경 쓴다는 거는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사실 외교부라는 곳이 국민들하고 그렇게 소통하는 접촉하는 게 없는 곳은 것 아니잖아요. 같은데. 네. 주로 이제 그 해외 여행이나 해외 교민들은 외교부를 좀 이용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외교부가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하고 소통해야 할 이유는 별로 없었죠, 사실. 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소통해야 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뭐 우리 이번에 그 대통령님 지금까지 쭉 그 순방 해외 순방들 있잖아요. 그것도 네. 싹 정리해서 놓고 아주 잘 만들어 놨던데 우리 대통령님 순방 소식 보러 가끔 좀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하셨어요. 네. 네. 어제는 훈장 수여를 했죠. 퇴임 네, 대법관들. 그제는, 네. 예, 했고. 어제는 예, 예. 임명장 수여하시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네. 그래서 안철상, 민유숙 신임 대법관 네. 했는데 정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그런 좋은 판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예. 기대를 그런 해보겠습니다. 기대를 국민들이 갖고 있다는 거. 네,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임명장도 어제 또 수요를 하셨죠? 네. 네. 감동의 최재형 감사원장이시죠? 이분도 정말 파파미. 예, 진짜 파도 미담이 나오시는 네. 그러한 분이셨는데, 예, 무난히 감사원장 임명되시고 축하드립니다, 진짜. 네. 예. 이 자리에서 그 임명장 주신 다음에 대통령께서 조금 강조하신 게 좀 재밌는 게 있었어요. 네. 감사원장이 안전감사에 좀 신경 써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감사원장은 독립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기구이긴 하지만 독립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헌법상. 그래서 오부요인에 예. 들어가죠, 감사원장이.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럽다는 것을 미리 전제로 해놓고 예,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아마 안 하셨으면 또 뭐 대통령이 감사원장한테 지시하네. 무슨 지시를 네, 내린 맞아요. 것처럼 또 왜곡하는 언론 보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까지 다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발언이 재밌는 게 안전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를 강화해 주시면 정부도 더 엄격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 예, 근데 사실 감사원, 제가 이거 보고 놀란 게 감사원하고 생각하면 저희는 그냥 뭐 그 각 공개원의 비리라든가 뭔가 업무 부정 문제라든가 이런 감사만 제가 생각했지 안전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실 거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 연초 벽두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제 불공정 관행에 대한 당부도 좀 하셨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간단한 팝콘 뉴스입니다. 박근혜를 지금 떠맡은 국선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한 번도 얼굴을 못 봤대요.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그 의료과에 이 사람이 진짜 아픈 게 맞느냐 병상조회를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꾀병일 가능성이 정말 많은데 뭐 이거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어쨌든 참 국선 변호인들도 나름 어쨌든 변호인이니까 네. 박근혜를 변호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변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근데 번호를 거부 한 번도 못 봤대요. 참 어떡하려고 이럴까요? 참 답답한. 하긴 뭐 저게 전략인 거니까 국선 변호인이라고 해서 만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은 자기 그동안 변호해주던 유영하 변호사라든지 다 사임을 했잖아요. 네. 이거 다 지금 자기들끼리 작전 짜고 사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 국선 변호인이라고 뭐 만나겠어요? 안 만나죠? 그러게요. 네. 걸석 그래서- 재판이 그래서 계속되고 있는데 야, 참 괜찮아요. 어떻게 걸석 됐지? 재판 계속 하면 돼요. 네, 예.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다음 이슈 프리즘 코너로 가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뉴스 전해드리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당 원내대표하고 같이 합의한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네. 드렸어요. 네, 내용은 자세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개헌특위위원장, 은 자유한국당이 맡고 네. 사개특위위원장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걸로 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법개혁특위입니다. 네, 사법개혁특위. 그래서 줄여서 사개특위다 이렇게 예.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산하 소위가 있어요. 네 소위원회. 예, 법원, 법조, 그리고 경찰개혁 소위 이렇게 있고, 네. 그리고 검찰개혁 소위가 따로 있고 법원, 법조, 경찰 요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위위원장은 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이 각각 이제 나눠 가지기로.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개헌에 관련된 특위에는 그 안에 소위원회가 2개가 있고요. 네. 그 2개, 하나는 헌법개정소위, 하나는 정치개혁소위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 민주당이 소위원장, 또 국민의당이 그렇죠. 소위원장 이렇게 네. 맡고요. 그리고 사개특위, 사법개혁특위는 사법개혁 중에서 2가지로 나눠서 법원 그렇죠. 쪽하고 검찰 쪽하고 2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이제 우리가 위원장이니까 밑에는 네. 자유당, 그다음에 그렇죠. 국민의당 이렇게 네. 이제 소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라는 얘기죠. 네. 네. 뭐 떼쓰는 놈들 네. 어쨌든 뭐 국회 파트너로 데리고 가려면 이렇게 양보와 타협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사개특위 위원장을 우리가 맡고 그 개헌특위는 그래 맡아라.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건데요. 개헌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맡았기 때문에 개헌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걱정하시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위원장 자리를 오남용을 해서 만약에 국회 차원의 개헌안이 나오지 않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통령께서 헌법 개정안 발의하시면 됩니다. 네. 예. 지금 그 일정을 보면 헌법 개정안 뭐 발의를 이제 공고도 해야 되고 국회에 의결도 하고 국민투표까지 이제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까지 가는 이 일정을 생각하면 한 3개월 전에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6월 14일인가요? 그러면 3개월 전인 정도에 그러니까 3월 중순 정도에 개헌안을 발의를 하면 돼요. 그때까지 국회에서 만약에 개헌특위 위원장 자리를 갖고 횡포를 부려서 개헌안을 내놓지 않으면 네. 그때 가서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개헌안 발의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밑에 소위원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헌법 소위원회고 그러니까 개헌 소위원회고 하나는 또 나머지인데 정치개혁인데 개헌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이 지금 우리 민주당 소위원장이지만 또 민주당에서 네. 맡을 거기 때문에 네, 힘겨루기가 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 이유는 워낙에 지금 자유당의 그 깽판 목리를 저희가 계속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깽판을 칠 거다라는 그 두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깽판 쳐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개헌안 같은 경우는 개헌안은 자유한국당이 절대적으로 무조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속셈은 이거예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연말로 미루자 뭐 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러냐? 개헌안까지 헌법 개헌안 국민투표까지 지방선거 때 같이 하면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투표율 올라가는 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면 개헌 국민투표를 저기 한 12월로 미루자 이 얘기거든요. 우리 그때 우리 예산안 심사할 때 아동수당 미룬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네. 아동수당, 기초연금 이런 거 다 뒤로 미뤘잖아요. 지방선거 이후로. 그거하고 똑같은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했던 말들이 있어. 근데 그 했던 말들을 그 사람들은 원래 번복하는 게 또 습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믿을 수는 없고요. 그 자기네가 대선에서 공약한 걸 본인들이 지금 모르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문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면서 벌써 다 까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까먹지 않아요. 까먹었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온갖 언론들의 온갖 마타도와 왜곡, 폄하 발언, 폄하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 상황은 국민들이 더 이상 개돼지 취급을 받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예전에 했던 말을 계속 뒤집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 왜?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계속 자유한국당 조지면 돼요. 네. 이 새끼들, 말 바꾸는 새끼들, 계속 갖다 조져. 근데 또 그래도 그 개헌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 걱정은 사실 계속 지금 잠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왜냐하면 사실은 자유당뿐이 아니라 뭐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그 일종의 기득권들 지금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다 그 의원집정부제 내지는 의원내각제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는데 겉으로 말만 못하는 것 같아서 국민이 무서워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지금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네네. 얘네들 그걸 하고 싶은데 네. 그 개헌안 자체를 안 내놓겠다는 속셈인 거거든요. 네. 자유한국당은 지금 사실상 개헌특위를 이번 연장하는 협상에서 왜 연장을 하려고 했냐? 네. 대통령이 직접 헌법 개정안 발의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개헌특위를 연장해 놓은 거예요. 꼼수를 부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의 그 속셈을 다 알면서 일단 받아준 거예요. 받아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갖고 있는 카드가 그래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깽판을 친다면 대통령께서 발의하시겠지. 이거 지금 우리가 민주당은 카드 한 장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이거 하나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래 얘다 먹고 떨어져라. 지금 이렇게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협상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법개혁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든지 어쨌든 하나는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우리 대선 당시 후보들이 지방선거에 개헌을 걸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증거들이 요즘 또 막 돌아다니기도 하는데요. 뭐 안철수는 그 당시에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심상정은 의원내각제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다들 예, 이번 지방선거에 같이 투표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근데 뭐 이야기. 지금 여론을 보면 압도적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우세해요. 예. 그러니까요. 그 여론을 잘 받아야 될 텐데. 우세하고 그랬으면 일단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거의 당론으로 지금 가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네. 민주당이 거의 당론으로 4년 중임제로 가는 그런, 지금 끌려가고 예. 있죠. 사실 시민들의 여론에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세균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내각제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분이라서 시민들한테 좀 많이 질타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세균 의장 관련한 기사가 하나 또 돌았는데 이것도 이제 이분이 좀 그런 부분에서 찍힌 게 있다 보니까 괜히 또 야단 맞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네. 네. 뭐- 적폐청산 시끄럽게 꼭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 이것은 약간 두 가지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미운털이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야, 적폐청산은 그럼 뭐 어떻게 안 시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욕을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의장이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한 전제하에서 해석을 한다면, 그냥 적폐청산을 말로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냥 네. 계속 해나가면서 하면 된다. 그냥 목 따면 된다. 뭐 떠들 이런 필요 좀 없다. 살벌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네, 예. 저게 더 맞습니다. 살벌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지금 기사 내용을 보니까요, 사실은 그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욕먹을 만한 발언은 사실 제가 보기엔 아니었어요. 그냥 네. 그 조용히 하게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우리 국회에서도 스스로 적폐청산을 할 부분이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 오히려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욕먹을 얘기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세균 의장이 내각제 선호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그것도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뭐 정세균 의장을 일부러 실드를 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정세균 의장은 어떤 특정한 권력 구조에 대해서 자기 선호를 명확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정세균 의장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줄창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언론들한테 여러 가지 언론들이 지멋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막 기사를 쓰게끔 만드시는 발언을 하시는 편이에요.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약간 극중주의 비슷한, 그러니까 뭐 정치적이시잖아요, 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오해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국회의장이 어쨌든 여야를 다 아우르고 국회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입장이잖아요. 이걸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싸우는 거는 우리가 싸우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 개별 의원들 그리고 대변인단이 싸워주고 그리고 국회의장은요 여야가 이렇게 투닥투닥 싸우는 것을 중간에서 그렇죠. 중재를 해가지고 네. 결론을 도출하는 사람이 국회의장인 겁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회의장이 저쪽 당으로 넘어갔을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국회의장이 자기가 소속했던 그 정당 편만 들고 그렇게 하면 국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미치고 활짝 뛰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에 대한 걸 좀 이해를 좀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지지자들한테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배워라, 닮아라. 그런데 아니 그게 미친 소리라니까. 대통령은 우리가 막 갖다 두들겨 패면 우리 대통령께서는 아유 맞았어요 하고 네. 약 발라주고 호호 불어주고 그게 대통령의 길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싸우고 그러니까 정세균 국회의장도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언론의 어떤 그 기사를 제목만 보고 정세균 부들부들 이게 아니라 한번 제대로 워딩 전체를 보면 꼭 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그 개헌 내용 관련해서 그 MBC에서 그 조작 뭐 인터뷰 때문에 시민들이 또 화가 났던 이유가 그 내용이 대통령제를 뭐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거를 약간 폄훼하려는 걸 의도적으로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 얘기가 어쨌든 한 다음에 어제 또 사과 방송을 바로 하긴 했어요. 근데 이번 사과는 뭐 그렇게 시원해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사과를 했으니까 네. 저는 이제 후속 조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기사 자체가 현재 그 개헌을 놓고 그야말로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름을
탈을 뒤집어 쓴 사실상의 내각제를 편드는 기사예요. 맞습니다. 거기에 짜맞춘 시민들의 멘트를 바뀌었답시고 네. 아는 지인들을 돌려서 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여론 조작이죠. 단순한 취재윤리 위반이 아니다. 이건 여론 조작이다. 네. 그래서 여론 조작에 걸맞는 상응하는 조치를 MBC가 취해야 된다. 이번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과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체조사 결과로 해당 기자들이 인터뷰 도중에 특정한 내용의 발언을 유도하거나 부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사과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애지만 아는 애가 무슨 말 할지 모르고 그냥 마이크를 대줬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럼 제가 권순욱 기자한테 안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고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이게 사과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이제 굳이 이해를 한다 그러면 네. MBC도 아직 내부 정리가 덜 돼 있다. 지금 이 기자 이름을 보니까 낯선 기자예요.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해직 기자들이 잘려나간 자리,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스케이트장으로 네네. 발령받고 그 빈 자리를 시용 기자들이 채웠잖아요. 이 기자도 시용 기자인 것 같아요. 예, 정확한 건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시용 기자인 걸로 보이고, 그래서 MBC도 아직 조직 정비가 덜 돼 있다. 그러면 제가 이 잣대를 그대로 최승호 MBC 사장한테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뭐가 그래 급해서 노정면 PD가 YTN 사장 면접 탈락했을 때 청와대 개입 음모론을 그렇게 제기를 했나. 그 잣대를 우리가 지금 MBC한테 가혹하게 들이대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네. MBC는. 그래서 MBC 지금 두들겨 패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MBC는 찍소리 하지 않고 두들겨 맞아야 된다. 그게 MBC가 그동안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판했던 그 업보를 MBC는 지금 감당을 해내야 된다는 거. 안 기다려줬잖아, 니들은. 그리고 우리도 지금 MBC가 조직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어땠는지 관심 없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만 가지고 전 문제 있네 두들겨 패는 거예요. 저거 취재윤리 위반 아니고 여론 조작이고 맞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한번 보여줘라.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러니까 지금 지상파들이 MBC를 비롯해서 재승인 심사 다 미달됐어요. 기준 미달 다 떴는데 제어가 근데도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답니다. 3년 정도 조건부 승인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 이게 진짜 이 조건부 승인이란 게 네, 진짜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준이 왜 있습니까? 기준이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계속 너 이번에 뭐 조심해, 다음엔 잘해. 지금 이렇게 해주고 계속 해주는 거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아니 저게 실제로 네. 탈락시키고 방송 못하게 해버려야 저게 효과가 있는 거지. 계속 조건부 승인. 왜 매번 조건부 승인 날 거 저 방송국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제어가 자체가. 맞습니다. 저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응? 어차피 하여간. 조건부로 승인해 줄 건데. 네. 그러니까 멋대로 그냥 앞으로도 계속 멋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답답합니다. 하여간 개헌 얘기로 시작해갖고 또 마지막은 또 언론 얘기를 좀 했는데요. 네. 오늘의 이슈 프리즘이었습니다. 네, 언론 해부실입니다. 우리 통일부의 남북대화 그 제안 관련해서 지금 기사들이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나대요, 기사들. 정말. 네. 엄청 앞서가고요. 지금 대표적으로는 막 급하게 이미,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분위기 보면은 이제 회담이 만약에 성사됐다. 그럼 그 다음에는, 야, 이제 통일 안 된다. 이렇게 떠들 것 같아요.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쓸 수 있는 기사는 상상력 동원해서 네. 가능한 이야기는 다 써버리는 것 같아. 네, 군사회담 벌써 나왔어요. 경향신문. 그 창작 소설 대회 열린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화기 선 꽂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아. 근데 군사회담 하면 되잖아요. 아니. 정말. 아니, 그리고 지금 전화기 선부터 꽂아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평창에 참가하느냐 마느냐, 이게 우선 과제야. 아이고, 진짜. 근데 무슨 군사회담? 아이고, 재밌습니다. 뭐 이런 앞서가는 기사들이 주로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악의적으로 좀 폄훼하는 기사도 있었어요. 이 네. 내용에 대해서.
세계일보였는데요. 네. 북핵 해결 입구, 국면전환 출구, 평창 동상이몽? 그러니까 뭐 남북이 뭐 맞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 말 대잔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 기사라는 게 자기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막 떠드는 거예요. 막 적는 거야. 저 가장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기사예요. 왜? 그냥 막 쓰면 되니까. 그렇군요. 예. 막 쓰면 내가 되니까. 생각나는 대로 막 쓰면 되는 거니까. 네. 저런 기사는 모든 국민이 다 쓸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네. 다 쓸 수 있어요. 그죠? 네. 예. 그죠? 뭐 한 원고지 5매 정도는 앞으로 남북 오매. 간에 어떤 일이 있을까? 네. 상상력 동원해서 네. 막 쓰면 되죠. 그렇죠. 자, 이제 개성공단 언제 재가동되지?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되나? 그거 아주 얼마 전에 낙선하셨잖아요. 그런 거죠. 권순송 박사가, 네. 거기가 그 에피소드 몇 번이었죠? 거기 성지 순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평창 올림픽에 오는 게 만약에 북한이 오는 게 확정이 되면 그걸 다시 한번 띄워서 위료를 한번 더 띄워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거 말고 또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외교잖아요. 지금은 북한이 우리랑 우리 외교할 때만 나오는 급 타령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급.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급 낮은 사람이 나올 거냐, 높은 사람이 나올 거냐, 뭐 이런 얘기. 이게 그 예전에는 이 급 타령하다가 네. 남북 회담이 깽판 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겠죠. 지금 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북 간에 일단 대화를 해야 돼요. 그냥 뭐 그게 장관급이든 차관급이든 아니면 국장급이든 네. 일단 양쪽이 만나면 되는 거야. 거기에 무슨 급이 왜 중요해요? 네.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무진급, 국가장급들이 먼저 만나가지고 한번 예열을 하고 그 뒤에 차관급이 만나고 다시 그러고 나서 장관급이 만나고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2월에 평창올림픽 참가를 하고 참가하고 나면 뭐 그때 이제 한미연합훈련도 올림픽 이후로 뭐 미뤄지거나 또 그 사이에 지금 김정은이 이런 신년사를 해놓고 미사일을 쏠까요? 안 쏠까요? 지금 뭐 미사일 쏜다는 기사도 나오대? 네. 미친 거 아니야? 뭐 그런 소문이 있다, 뭐, 해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 그것도 막 쓰는 거 아니에요? 막 지금. 쓰는 거죠. 지금 저 급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안 봐도 뻔합니다. 저거 나중에 회담이 어차피 성사될 것 같으니까 성사된 다음에 그거 깔려고 미리 밑밥 깔아놓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번에 급이 어떤 사람이 나왔으니까 성과가 별로다. 이런 얘기 하려고 지금 미리 자, 누가 나올까? 이거 지금 깔아놓는 그런 느낌 너무 뻔합니다, 이제는. 예. 그리고 또 어떤 성질 급한 기자 하나는 어제 발표된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어제 발표했잖아요. 그랬는데 어제 저녁 때 곧바로 5시도 안 돼가지고 5좀 넘어서 진짜 얼척이 없죠? 네, 오늘도 무응답. 그 사이에 아니, 응답 없다고. 와, 그 사이에 오늘도 무응답이래. 아니, 지금 오늘도 무응답이라는 저 단어가 성립을 하려면 네. 이 제안이 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사를 쓴 게 1월 2일 오후 5시잖아요. 5시예요. 네. 그러면 제안 자체가 1월 1일 날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제안을 어제 했는. 어제 그러니까 했어요. 어제 낮에. 김정은이 신년사 발표하고 네. 우리가 통일부 장관이 어제 제안을 했는데 네. 오늘도 무응답이래. 미친 거 아니야? 무슨 뭐 안드로메다 갔다 온 거야? 진짜 굉장히 성격이 무슨 좋다. 시차 있는데 갔다 왔나?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 소식을 1월 1일자였던 동네. 그러면 어디냐면 네. 저기 유럽 쪽이 될 것 같아요. 네. 좀 늦으니까. 네. 그죠? 우리는 이제 막 날짜가 막 1월 2일로 바뀌었어. 네. 그러면 1월 1일이면 이 선 기준으로 하면 우리 동쪽이 되겠네요. 네, 미국 쪽에 정부죠. 네. 미국 쪽에서 1월 1일 날 소식을 듣고 쭉 날라와가지고 1월 2일 날 기사를 썼어. 난 1월 1일 날 저거 제안을 들었는데 하루 지났잖아. 네. 그래서 오늘도 묵다. 아유 진짜 이상한 상상을 다 하시네요. 네. 재밌는 얘기야. 그러니까 국내 언론사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해외 언론들은 외신들은 그 김정은 그 신년사를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놓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네. 뉴욕타임즈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제안을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블룸버그 통신도 수개월 만에 대화 개시 가능성을 시사했다. 맞습니다. 네. 뭐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뭐 다른 거의 모든 어쨌거나 메이저 언론들이 네. 평화라는 메시지에
방점을 찍어놓고 보도를 하고 있다. 네. 아, 언제까지 우리가 외신을 봐야 돼? 그러니까요. 어? 보니까 이제 뭐 미국한테는 무슨 내가 핵단추 여기 책상에 올려놓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보니까 분위기가 이제 귀등으로도 안 듣는 분위기, 그냥 무시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거의가.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괜히 하는 소리고, 그러니까 그냥 큰 소리 치는 거고, 그냥 쫄아서 그건 안 될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놀랍다. 이런 이야기가 김정은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다. 이런 식의 네, 네. 좀 평가를 했다라는 예,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외신에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신베를린 구상 네. 발표하고 나서 지금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7개월 동안 정말 온갖 비판을 감수하면서 인내심으로 끊임없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긴장 상태를 어떻게든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계속 말씀을 하셨고, 그죠? 근데 그 결실이 이제 드디어 북한 쪽에서 이제 화답이 드디어 왔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가 큰 기대를 너무 한꺼번에 그렇죠. 지금 언론처럼 저렇게 그러면 안 한꺼번에 되죠. 무슨 군사회담까지 나가. 네, 맞습니다. 특히나 아니 이산가족 상봉 이런 거부터 해야지. 그러니까요. 특히나 북한 문제는 정말 살얼음판 걷는 기분으로 한 발짝씩 가야 되는데 네. 참 그렇습니다. 우리 그 통일부 어쨌든 그 제안이 있은 이후에 민주당에서 논평이 또 있었고요. 네. 뭐 시의적절한 했다. 백희란 대변인이 브리핑 논평 그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솔직히 진짜 감흥이 없어요. 예, 근데 너무 이렇게 밋밋하죠? 참 점잖고 네.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오히려 오늘 추미애 대표가 오늘 오전에 그 최고위가 있었어요. 거기서 의미 있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환영한다 얘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노력이 드디어 이거의 산물이다. 결실을 맺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명확한 발언을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 대변인단 논평이 왜 밋밋하냐? 네. 하나마나한 뻔한 소리를 왜 하느냐?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으면 네. 이렇게 밋밋한 논평 안 씁니다. 제가 쓰면 이렇게 안 써요. 그동안에 무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 평화를 향한 길, 이 걸음마다 가시밭길이 무수하게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를 한다면 이번 김정은의 신년사와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남북회담 제2라든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뻔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기보다 훨씬 정말 내용이 꽉꽉 찬 그런 네.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해외 다니시고 하면서도 평창 그 마스코트 인형 계속 들고 다니시면서 북한이 오게끔 도와달라 그 얘기를 수없이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거만 나중에는 제가 그래서 인형 보면 약간 울컥하는 기분이었는데 우리 대변인들한테는 그런 감정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자유당도 논평 냈는데 여기는 거의 협박문을 냈더라고요. 여기는 뭐 네, 안 봐도 그냥 뻔하죠 뭐. 난리법석을 쳐놨어요. 그래서 뭐 헛소리를 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 지금 있었습니다. 얘들은 사실 남북 관계에 뭔가 이런 게 있을까봐 걱정하는 애들인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면 안 예. 된다고 지금 북한한테 낚인 거다. 우리가 호구다 좀 그 얘기를 막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정말 아쉬운 거는 이 민주당 논평 얘기를 다시 하나만 더 하면 네. 이번 이런 일련의 흐름 뭔가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 큰 틀에서 철학을 이해한 토대 위에서 논평이 나와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한반도 정책 이런 것들 철학을 바탕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국민들이 잘 알게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만한 공자할 맹자할 소리는 대변인단 아니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럼 대변인단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JTBC 그 토론회에도 우리 민주당 쪽 패널 한 명 지금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김빈 디지털 대변인 한 명이 무슨 문제 제기 같은 거 했어요. 나머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노회찬 유시민이 나가서 잘했다고? 그 사람들 정의당입니다. 그럼요. 그 사람들이 잘하면 정의당으로 표가 가요. 지금- 정신 차리세요. 민주당이 나가서 잘해야지. 그럼요. 지방선거가 있는 해예요. 그 해 첫 해 신년 토론회에 민주당 여당인데 일당이고 여당인데 나가지도 못했는데 유시민 작가가 뭐 실드 잘 쳐줬으니까 좋다. 그거는 이제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시민 작가 팬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가만히 있는 건 진짜 바보죠. 하여튼 이런 이야기.
하여튼 뭐 지금 그리고 뭐 간단한 게 더 있는데 가짜뉴스 방지 법안을 발의를 또 민주당에서 했어요. 네.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박광원 의원도 그거에 관련돼 갖고 지금 열심히 같이 활동을 하고 같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네. 저 개인적으로 참 안호영 의원이라는 분을 네. 다들 모르셨을 텐데 우리 인터뷰를 통해서 소개를 네. 해드렸잖아요. 네. 그 소개해드린 분이 또 이렇게 좋은 법안을 대표 발의를 하니까 너무 기쁘죠. 기분이 참 맞습니다.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기 출연시킨 보람이 맞습니다. 막 느껴지는. 네, 그래서 좋은 의원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네. 인터뷰를 또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청와대 상주기자단 폐지 청원이 새해 들어서 10만 원 넘겼어요. 네. 요거 조금 더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열흘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청원 기간이. 열흘 남았으니까 뭔가 네. 오늘 오후에 이제 끝나면 조기숙 교수님 인터뷰가 있는데 네. 하여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네. 20만 돌파해 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대한 이야기 이상 언론해부실이었습니다. 네, 오늘 칭찬 주인공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아주 칭찬합니다. 네. 참 맨날 칭찬을 받고 있지만 이번에 특히 또 칭찬을 또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얼개님이 그린 프로필 사진 갖고 왔는데요. 자, 왜 칭찬을 해야 되나요? 자, MBC 아까 전에 여론 조작 보도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일침을 놓았습니다. 네, SNS에다가 글을 네. 올렸죠.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인터뷰한 시민이 MBC 인턴 기자? 개헌 앞두고 공영방송이 대통령 제도에 부정적 여론 오도하려는 의도? 문제는 대통령 제도가 아니라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남용 일탈한 대통령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원합니다. 네. 아주 칭찬합니다. 후련하게.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채팅창에도 나왔지만, 네. 예, 토론. 네, 거기에 대해서 JTBC 네, 토론에 대해서 왜 민주당 안 껴주냐? 네, 그 편파성에 대해서도 네. 패널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네. 사실 뭐 우리 김빈 디지털 대변인이 물론 그런 말을 잘 열심히 또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현직 의원이 아직 아니고 그리고 네.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분이기 때문에 그 스피커가 약하지 않습니까? 네. 현직 의원들이 많이 얘기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전현희 의원 같은 분들을 민주당에서 좀 많이 볼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신세계가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고요. 1월 3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네. 뉴스신세계는 내일 오전 10시 4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